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일부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산세무법인의 문석중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명의 대여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잘 안 빌려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요.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서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칭 바지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속칭 말해서 바지 사장. 네. 그런데 그런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들은 명의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고 하면 아마 채무나 또는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이제 쓸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자기 지인이라든지 뭐 친척 또는 친구 등에게 명의를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명의를 빌려달 부탁을 받은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에 의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 때문에 또 이름을 빌려줬다가 생길 수 있는 피해가 또 생각보다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이제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사업이 안 되게 되면은 명의를 빌려 쓰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세금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를 늦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세무서나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명의 대여 행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세금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단순하게 어떤 결정세액, 즉 당초 내야 될 세금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안 낸 부분에 대한 가산세,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요걸 합쳐가지고 세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만약 안 내게 되는 경우에는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예금이라든지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압류가 될 때는 신용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 등 부가 세금도 꽤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하고 재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껑충 뛸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만약 세금을 못 낼 정도의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아마 거래처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금액들이 많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민사소송도 우려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거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빌려준 그 차용인이죠. 그 사업주에게 소송을 하면 되지 않나요? 힘듭니다. 물론 이제 형사하고 민사가 있는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에 빌려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쉽지가 않고 민사도 마찬가지로 증빙 같은 걸 갖춰야 되는데 네.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 세금은 내야 될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세금을 전가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네. 세무서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금이 실제 사업을 한 사람한테 전가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의 대여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금을 피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름을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 명의를 도용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세금 취소가 가능한가요? 예,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세금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명의 도용이건 명의 대여건 이걸 취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명의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잘 모르고 이름을 빌려줬다가 네. 체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분들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 대여는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네. 만약 명의 대여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명의 대여의 방법을 통해서 탈세나 또는 네. 불법적인 그런 용도로 활용될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입장에서 명의 대여는 근원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선의로 명의를 빌려줬거나 또는 속아서 빌려줬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의해 가지고 명의 대여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 사기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저신용자 또는 가정주부들과 같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종종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활용해서 수익이 만약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된 수익으로 배당 일정 금액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할부금은 자기들이 갚아줄 테니까 네. 명의를 빌려줘라라고 네. 해가지고 그걸 믿고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명의를 빌려주고 나니까 그 빌린 명의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유. 자, 그러다 보니까 명의 빌려준 사람은 고스란히 그 할부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융감독원에서 중고차 이런 대출 금융 사기하고 관련해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서 대출을 일으켜 주면 매달 이익금이 생긴다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꼬시는 것 같은데요. 날로 수법이 다양해지는데 또 어떤 사기들이 적발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는 이제 취업 사기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명의를 만약 빌려줘서 그거로 중고차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기사로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믿은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당연히 이제 빌려줬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명의를 가져가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 임의로 사용하고 동시에 잠적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제 자기 명의로 차량은 취득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중고차하고 관련해서 명의 대여를 부탁하거나 네. 또는 그거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꼭 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는 흔히 보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사업자와 관련된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리 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뭐 선후배 간의 어떤 규율 이런 경우에서 명의를 쉽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와줄게. 예.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명의 대여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문석중 세무사와 함께 명의 대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